이번 시간에는 이 보트 어택 데모에 있는 물 표현 시스템을 다른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보트 어택이 URP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져가려는 프로젝트도 URP로 만들어져 있다는 기준하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 이 프로젝트를 끌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서 이 생성할 때 템플릿은 유니버설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선택을 합니다. 2019.3 버전부터는 라이트웨이트가 유니버설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 프로젝트 이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워터 시스템이라고 테스트까지 붙여서 이름이 어떻게 되든 이렇게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템플릿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생성하는 과정이 좀 걸리게 됩니다. 패키지도 설치하고 조금 기다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SS도에 가서 SS를 하나, 배경 SS를 하나 다운받을게요. 배틀로열 팩이라는 에셋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에셋 중 하나라서 이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유료긴 한데 무료 에셋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꼭 이 에셋은 아니라도 따라하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가 뜨면 임포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사실 유니버설 RP로 만들어진 에셋은 아니거든요. 근데 꼭 URP로 만들어진 에셋이 아니더라도 이거 변환 과정을 통해서 쉽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셋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가 끝나고 나면 폴리곤 배틀로열 폴더에 가서 데모씬을 여시면은 처음엔 이렇게 보라색을 뜰 거예요. 근데 사실 오브젝트가 없는 게 아니고 오브젝트가 다 있긴 하거든요. 이게 URP용 쉐이더를 사용한 것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기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쉐이더가 스탠다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니버설 RP에 있는 릿 이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잘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수동으로 하실 필요 없고 에디트, 렌더 파이프라인, 유니버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머티리얼스, 유니버설 RP 머티리얼스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에셋들을 전부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쉐이더만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바꾸는 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에셋스토어에서 URP용 에셋만 가져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자동이 나은 게 아까 제가 이건 수동으로 바꾼 것들이잖아요. 수동으로 바꾼 것들은 수동으로 더 세팅들 좀 더 해줘야 돼요. 맵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맵 지정하고 하는 것들을 아까 그 툴을 통해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 배경에 보면은 이렇게 물 평면이 있거든요. 근데 물은 이렇게 투명한 그냥 판때기를 깐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이쁜 물을 추가하는 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빈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인티 오브젝트하고 이름을 워터로 짓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리셋 시켜서 원점에 위치시키고요. 여기다가 워터 스크립트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패키지를 추가하면 되는데 보트 어택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를 여신 다음에 에셋 폴더 말고 패키지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워터 스템 패키지가 구현이 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뭐 스크립트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있고요. 이 폴더째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에 파일 브라우저를 열고 마찬가지로 에셋 폴더 말고 패키지 폴더로 가보시면은 manifest.json 파일 이 파일만 있는데 이 보트 어택의 패키지에 있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서 여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패키지 폴더에 이런 식으로 폴더체로 패키지가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가 임포트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API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은 yes. 그래서 임포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프로젝트 뷰에서 이 보트 어택 워터 시스템 폴더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에 패키지 매니저로 가서 패키지가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디펜던시 에러가 나요. 보시면은 버스트도 설치되어 있고 유니버설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디펜던시 걸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수학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스톨드라고 안 뜨고 이렇게 패키지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매스까지만 치면은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인스톨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패키지 임포팅이 진행되고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워터 스템 패키지를 보면은 에러가 없습니다. 다시 워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드 컴포넌트 워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마자는 사실 안 보이고요. 한번 실행을 해주면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워터 시스템을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다만 보면 뭔가 좀 더 건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추가적인 수정들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물이 땅 위로 찔끔찔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물 높이를 바꿔줘야 되는데 물 높이가 0으로 맞춰져서 하드코딩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 높이는 그냥 0으로 놔두고 땅으로 올려주겠습니다. 땅은 29 정도면 적당히 높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보시면은 이 물 아래가 전혀 비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파이프라인 에셋을 좀 건드려줘야 되는데요. 그래픽스, 이 유니버설 RP 에셋을 선택한 다음에 이 뎁스와 오파크 텍스처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뎁스 타겟하고 컬러 타겟 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체크가 둘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신으로 보면은 아래가
비쳐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시 워터를 선택해서 물 아래가 잘 보이게 비지빌리티를 좀 높여줄게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은 창가로 한번 가볼까요? 경계를 보면은 물 아래 커스틱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스틱을 추가를 해볼게요. 다시 파이프라인 S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포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포드 렌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렌더 피처를 하나 추가할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워터 시스템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스틱이 추가가 됐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살짝 어색한 부분인 게 커스틱이 물 밖으로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커스틱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요 세팅스 파라미터에 보시면은 커스틱 높이를 조절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커스틱 높이를 조절해주는 코드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패키지에 보트 어택 워터 시스템에 있는 스크립트 폴더로 가신 다음에 렌더링 워터 시스템 피처 이 C# 스크립트를 열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가보시면은 이 세팅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 멤버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퍼블릭 플러스로 워터 레벨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워터 커스틱 패스에도 추가를 해줍니다. 퍼블릭으로 플러스로 워터 레벨을 추가를 해줍니다. 조금 내려서 결국 이 값이 쉐이더에 연결돼야 되잖아요. 쉐이더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폴더 말고 워터 시스템에 쉐이더 폴더가 있고요. 커스틱 쉐이더 이걸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쉐이더에는 워터 레벨이 프로퍼티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쉐이더 프로퍼티 아이디를 연결시켜 줄 거고 파이브 스태틱 리드 온리고 인티저고 워터 레벨 쉐이더로부터 프로퍼티 아이디를 넣어오고 이 아이디 값은 이걸 그대로 오프하면 되죠. 그리고 이 크레이트 여기서는 이 워터 레벨들을 연결시켜주면 돼요. 커스틱에 있는 커스틱 패스에 있는 워터 레벨 이거는 워터 메시의 물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팅스에 워터 레벨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값을 똑같이 쉐이더에도 넘겨줘야 되거든요. 커스틱 머티리얼에 플러스로 워터 레벨 이 쉐이더 프로퍼티로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세팅스에 있는 워터 레벨로 똑같이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렌더러 에셋을 볼게요. 워터 레벨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터 레벨 낮춰주면은 이렇게 커스틱에 맺히는 위치가 조절이 되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0.5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물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쭉 이렇게 보시면은 커스틱 효과도 잘 맺혀져 있고 멀리 오브젝트가 반사도 잘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름 전쟁터인데 물이 너무 맑아서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조절 좀 해줄게요. 비지빌리티를 조금 낮춰주고 그리고 스캐터링 컬러를 파란색보다는 어두운 녹색 계열로 여기 컬러도 녹색인데 어두운 쪽으로 조절해줘 봤습니다. 기버전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중에 사실 요 웨이브 카운트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웨이브 카운트를 이렇게 하나로 해주면은 이렇게 진행 방향이 하나만 생겨가지고 조금 어색하게 되죠.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이 거스너 웨이브를 설명하면서 웨이브 하나인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딱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하게 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이거를 한 3까지도 좀 티 나는 것 같고 하나 5 정도로 두면은 티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이게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번 쉐이더 코드를 봐볼게요. 거스너 웨이브 이 쉐이더 코드를 열어서 보면은 이 거스너 웨이브를 처리하고 샘플 웨이브지 여기서는 이 웨이브 카운트만큼 루프를 돌리면서 거스너 웨이브 연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연산이 썩 그렇게 마냥 가볍다고만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브 카운트가 높을수록 그만큼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조절하실 때 성능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성능 영향 미친 것 중 하나가 이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 이걸 하프가 있고 쿼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사 이미지 만들 때 원래 상도대로 할 거냐 반토막 낼 거냐. 근데 사실 물에서 표현하는 반사는 그렇게 정밀도가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반사를 보면은 쿼터인데 사실 프로 하든 쿼터로 하든 그렇게 큰 차이는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요. 물론 쿼터로 하는 게 뭐 성능적인 측면으로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쿼터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뭐 하프로 두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리플렉트 레이어.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반사를 모두 그리고 있는데 사실 반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만큼 드로우콜을 차지하는 거니까 반사를 최대한 적게 그리면 적게 그릴수록 성능상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바다 시스템이 퀄리티가 좋고 파라미터도 많아서 조절할 수 있는 팩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특히 모바일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 성능적인 것도 고려하면서
파라미터들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역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은 영상 설명칸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